자, 일단 보죠. 이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녹화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자, 회계의 목적.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우시잖아요. 맞죠? 회계를 배우시는데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들 있죠? 기업들. 우리가 기업들이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얼마를 지금 쓰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빚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라고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기업들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일단 회계거든요. 근데 정보를 그냥 아무 정보나 제공할까요? 우리 회사 직원 수는 30명이고요.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것만 제공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기업의 정보 중에서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 있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다 쓰레기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우리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별표예요. 요거를 꼭 챙기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얘가 100점이에요. 100점. 그렇죠? 이론하고 실기가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재무회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내가 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하게 돼요. 자고로 여러분들 회계 공부하실 때는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망합니다.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일단 망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거부터 설명하면서 한번 해보죠.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고 여기는 세무회계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로 따지면 세법이에요. 그냥 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재무회계는 기업들이 누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냐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회사 바깥이죠.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자 있잖아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일단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게 기업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꽤 많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별도로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사례는 삼성전자 가져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주식을 사셨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 뭐라고 하죠? 주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삼성전자 안에 안 계시잖아요. 바깥에. 그죠? 그럼 주주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대출? 투자해보시면 알아. 뭐, 주가? 당연하죠, 여러분들. 맞아. 일단 사왔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약간 그쪽이니까 맞죠? 내가 이제 나중에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 많이 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면 내가 실제로 지금이야 여러분들 예금 금리가 높잖아요. 높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많이 침체가 되면 금리 내려야 돼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배당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배당. 주가는 안 내려가는데 배당이 만약에 진짜 많이 주는 기업들은 막 8%, 9% 주거든요. 그럼 배당만 받아도 여러분들 장백이잖아요. 표정이, 네. 아무튼, 자, 주주. 그 다음에 여기 은행 있죠, 은행. 그럼 은행은 주로 기업들한테 뭘 빌려줘요? 그쵸,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면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냐면 얘가 원금이라고 하죠. 원금은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기업이. 맞죠? 그러려면 당연히 재무 구조가 건전해야 되죠, 여러분들. 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꼬박꼬박 줄 수 있는 현금이 있냐. 그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은 왜 관심이 있을 거냐면, 네, 교수님이 발표시켜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경영학 전공이나 경제학 전공이거나 아니면 부전공 예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그 뭐라고 하죠?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내가 선택을 한 거야. 그냥 평소에 이런 게 관심 많아서. 그래서 부전공 말고 그냥 경영학 거기 들어간 거예요. 수업 하나를.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해래. 조사해서 기업 아무거나 해가지고 발표하래. 맞죠? 그래서 발표시켜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취업준비생이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 우리나라 아직까지 1등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1등 기업이니까, 네, 거기에 취업하면 돈이 얼마나 주지? 맞죠? 그리고 회사가 성과가 좋으면 상여금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0% 기본급에 막 2천만 원씩. 맞나? 아무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회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자들은, 네, 죄송해요, 이런 말씀이 억으로? 아무튼 기자들은 그냥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뭐 어떤 게 안 좋으면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냥 아름답게 포장할게, 기사 써야 되니까, 그죠? 기사를 써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다수의 회사 바깥에서요, 우리 삼성전자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일일이 다 제공하는 건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그러면 그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요. 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의 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뭐로 얽혀져 있으면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죠. 맨날 예전에 이래, 그죠. 머니로 얽혀져 있으면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 사신 분들 어떻게 제가 가끔씩 이제 버스 같은 거 나중에 지하철이나 예전에 타다 보면은 계속 이거 보고 계세요. 내가 본다 오르는 게 아닌데 계속 그죠. 이게 중독이야, 중독. 이게 그죠? 맞죠? 이거 내 돈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돈을 댄 사람, 그 기업의 돈을 빌려주건 아니면 빌려주진 않았지만 투자를 하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주로 주주하고 은행 있죠? 이 은행을 우리가 여러분들 채권자라고 좀 아시죠?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가 투자한 사람들이잖아요. 돈 빌려준 것도 이자 먹으려고 투자한 거잖아. 이자 먹으려고. 이자도 투자다? 저위험, 저수익. 그죠? 주주는 고위험, 고수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하고 채권자로 한정을 해요. 한정을 해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재무회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정보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보 제공을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핵심 뭐냐? 그럼 기업들은 내 돈 가지고 장사해요? 투자 받아서 장사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투자 받아서 장사해요. 투자 받아서 장사한다라는 건 내가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정보 전달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회계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일상생활을 생각하시면 회계를 못해요. 일상생활은 그냥 내 돈 가지고 뭔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내 돈 가지고 하는 거지.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해볼게. 참 잘해봐. 이런 친구 없죠, 세상에. 내가 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회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줘야 된다. 알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먹튀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어차피 상대방이 난 돈 됐으니까 내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재무회계고.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요, 가끔씩 말 문제로 내지 실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회계는 챙기실 게 여기서만 챙기시면 돼요. 뭘 챙기시면 되냐면, 관리회계는요, 안 중요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하냐면, 회사 안 있죠? 내부. 회사 안에서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해요. 그럼 주로 회사 안에서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기 임직원도 있죠. 주로 경영자예요. 경영자. 뭐 우리가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재용 회장, 그죠? 아니면 사장님들, 회장님들, 그죠?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정보 전달이 핵심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 이익이 90억입니다. 잘했다, 화이팅.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제 AI는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 발전할 거예요.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다 유명한 데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유명한 데 다 있잖아. 구글이라든지 다 거기 투자하고 있잖아. 지금 전부 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이 발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분야에 내가 투자를 할지, 적자 사업은 쳐낼지, 아니면 적자 사업이 지금은 적자지만 나중에는 시대가 바뀌면 되게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AI 그쪽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괜찮은 주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닉스는 적자 보더라도 그 관련된 AI 반도체 있잖아요. 관련된 것들을 미리 준비한 거, 적자를 보더라도.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원가를 절감한다고, 그렇죠? 비용을 절감한다고 아예 그걸 사업 부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절감한다고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아예 AI 반도체에서는 아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최근에 이제 어디 내려갔었거든요. 그 교육 들으러.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삼성전자의 그 어떤 근무하는 직원이 이제 휴가 가나 봐요. 3명이 놀러. 근데 너라고 하진 않았겠지. 어디서 근무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기 용인에서 근무하신대. 3분이.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토로하시는 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전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 2분은 올 것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한 명은 되게 이제 말씀을 들어드려야지. 그렇죠. 어른을 공경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경영자는 뭐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여기만 기억. 내부 정보 이용자 중에 경영자는 주로 정보 전달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 쳐낼지, 키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가 절감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결정용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세법은 안 하시면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회계 2급은 세법이 없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게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 주주와 채권자를 한정을 해버려요. 알죠? 그들한테 외부에 보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죠? 자, 그러면 외부에 보고할 때 지멋대로 보고할까요? 그냥 귀찮아, 보고할 때 이메일로 쏠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정해진 회계 기준이 있어요. 정해진 회계 기준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니,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기업 회계 기준. 기업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지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배우시는 회계가요. 회계 기준이 총 3개가 있거든요. 3개는 뭐가 있는지 무시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 또는 전산 회계에서 배우시는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쓰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지켜야 될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알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우리가 공시 사이트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이거 다트라고 아무튼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 주냐면 이렇게 화면 보실래요? 이런 것들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회사에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회사가 뭐 천지산업이라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보고서가 아직 2024년 10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2023년 12월 30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가 재무라는 말은 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이런 거? 어떤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하시다 보면 은근히 그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를 하시다 보면 숫자가 오히려 짜증나는 게 아니라 용어가 짜증나요.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한국말이야? 미치겠네? 진짜 그래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회계가 실제로는 회계라고 안 되고 회계학이 학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학문이 대부분 한자로 몇 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한자의 뜻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좀 기억하시려고 노력 좀 해주셔야 돼요. 한자의 뜻. 특히 이 어이제자 잘 나오거든요. 어이제자. 요 어이제자 있잖아요. 여기 어이제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앞으로 좀 우리가 그 이론 문제가 계산 문제가 있고 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 문제를 풀 때는 용어 해석이 안 되면 말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찍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가끔씩 이 제자가 어떤 제자가 있냐, 막 시험에 이런 애들 낸단 말이에요. 제수당. 적지 마세요. 제세금. 이렇게 1, 2, 3, 4번 사지선다형이거든. 사지선다형이 이런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럼 이게 뭔 소리야는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 제자 써요. 여러 제자. 이 제자가 여러 제자 써가지고요. 재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회사의 재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들이 총 5개가 있거든요. 그 5개를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밑줄치라고 할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수당은 어떤 수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수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급이라고 하죠. 월급 중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거. 기본급. 그 기본급에다가 월차 수당도 있을 거고, 내가 부장이면 뭐 직책 수당도 주는 회사도 있고, 맞죠? 그럼 여러 가지 수당을 우리가 재수당이라 불러요. 맞죠? 그럼 재세금은? 여러 세금. 맞죠?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꼭 좀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표들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일단 지금은 어이제자의 뜻 좀 알고 계셔야, 좀 외우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자, 이제 관리회계는 여기까지만 말문제네요. 말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관리회계.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도 경영자에게 우리가 보고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경영자가 야 보고서 가지고 와봐. 뭐 정해진 기준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없어요. 경영진이 야 보고서 좀 갖고 와봐 라고 하면은 그 경영진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 보고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가에 대한 보고 작성해봐. 어떻게 할 거 이런 거 보고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자한테 우리가 보고할 때는 정해진 양식도 없고요. 정해진 기준도 없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 정보 줘야지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할게요. 이거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이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지금 했던 거 좀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말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분류인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게 알고 계시는 그죠? 마크 중에 요 마크는 처음 보시죠? 저희 학원 마크예요.
저희하고 뭐 자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보셨죠? 오른쪽. 누가 봐도 삼성전자 이쪽이 삼성마크. 맞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라고 하죠. 주식회사. 우리가 주식회사가 붙은 데는 법인이에요, 법인. 맞죠? 그럼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은 대표이사가 하죠. 경영은. 그러면 그 기업의 주인도 대표이사예요? 표정이, 이재용이 거기 주인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표이사는 일 못하면 잘립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좀 지분을 모아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경영하고 소유가 다른 게 법인이에요, 법인. 주식회사. 알죠?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좀 이렇게 현실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마치 이제 대표이사가 본인 주인 행세하잖아. 행세하는 거예요, 그거 행세. 맞죠?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 이제 상법 개정한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말 하면 좀 약간 야, 너도 한국에 사는데 왜 우리나라 비하니 그래? 금융 후진국이라 하죠, 후진국. 맞죠?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주들한테 뭔가를 잘못하면은요, 그거 소송당해요. 당해가지고 막 뜻을 팹니다. 잘라버 법원에서. 맞죠?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요. 거기서 미국은 주주 되게 무서워해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무서워하지.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장을 떠나자, 미장을 하자. 그게 꼭 미국 시장이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자꾸 데이는 거예요. 자꾸 주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들, 뭐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비하발언 같냐. 아무튼 그래서 경영과 소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총 시장에서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 100주야. 근데 여러분들이 20주를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20주 가지고 계시면 20%만큼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주가 소유하는데 근데 주주가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맞죠? 못하니까 경영자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위임한 게 아니라 이재용은 상속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죠?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건 자꾸 우리나라는 기업이 그게 문제예요, 문제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고요 이렇게 소유가 다른 회사 있죠. 이 회사를 법인기업이라고 해요. 법인기업. 반면에 우리가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은 개인기업이죠. 맞죠? 개인기업. 그럼 개인기업은 경영을 사장님이 하고요. 그리고 소유도 사장님이에요. 저희 원장님. 그죠? 그래서 개인기업인데 자고로 우리 회계 2급 있죠. 회계 2급은 실기를 개인기업 입장에서 해요. 실기는 맞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멋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실기는 개인기업이 나오지만 맞죠?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회계를 전반적으로 잘 하시려면 법인기업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주주나 채권자. 우리가 개인기업은 주주 채권자가 없잖아요. 없지만 회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가 법인처럼 주주와 채권자한테 투자받아서 운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회계 전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시면 그냥 법인기업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개인기업으로 생각하시고 문제 풀지 이렇게 안 내, 절대. 아셨죠? 그래서 법인기업처럼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다 대비가 돼요. 아셨죠? 저 믿으시고, 네, 사이비 같다. 저 믿으시고, 저 믿어주세요. 제가 전지전능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 다음 요거는 알고 계셔요. 이거는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총 3가지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여기 이마트죠? 누가 봐도? 그죠? 그럼 이마트는 여러분들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사와서 팔아요? 만들어서 팔아요? 그죠? 가끔씩. 선생님 치킨 만들던데요? 그치. 거기 특수하게 만드는 거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대부분 사와서 팔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좋은 말 할 때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사항이 아니라 암기사항이다 라는 뜻이에요. 혹시나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A형이랑 그런 거 상처 많이 받거든. 그래서 A형이랑 막 걔가 삐진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자, 뭐냐면, 우리가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 뭐냐면,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이름이에요. 판매할 목적, 좀 이따 밑줄 칠 거예요. 판매할 목적으로요. 외부에서 사온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라는 이름을 써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우리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내일쯤 제가 정확한 용어를 설명드릴 거, 제가 지금 이름이라고 했죠? 그죠? 내일은 좀 정확한 용어를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실기할 때 이 이름을 한 개라도 잘못 쓰면 점수를 안 줘요. 아예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빵점. 이름을 만약에 내가 여기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이름을 4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3개를 입력을 잘했어. 근데 이 이름 하나를 틀려버린 거예요. 점수가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쓸 건데 아무튼 제가 외워달라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우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기업은 사와서 팔죠. 맞죠? 그래서 사와서 파는 기업을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상품 매매 기업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냥 상기업이라고 해요. 상기업.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 그래서 이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이 회계 2급의 실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의 실기는 요걸 내요. 맞죠? 사와서 파는 거, 사와서 파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왔다라고 하면 상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일단? 자, 그리고 제조기업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만 좀 이름만 나와요, 시험에. 이름만, 실기용은 아니고.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이런 애들은 만들어서 팔아요, 사와서 팔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팔죠. 맞죠? 그럼 만들어진 완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품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만들어진 완성품을요, 판매 목적으로 만든 완성품을 우리가 제품이라 불러요. 제품과 상품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상품이나 제품이나 둘 다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판매 목적으로 사왔으면 상품이라는 이름 쓰는 거고요. 알죠? 만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애는 제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만든 물건이니까 완성된 물건을 제품이라고 불러요. 일단. 자, 근데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사오는 애와 파는 애가 같아요, 달라요, 형태가? 같아요. 맞죠? 상품 사와서 컴퓨터 사와서 컴퓨터 파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전자기기 사와서 전자기기 바로 팔잖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삼성전자는 핸드폰 팔 때 핸드폰 사와서 팔아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죠. 핸드폰 같은 거 만들려면 뭐 필름이라든지 뭐 테이프 같은 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런 테이프 아니다. 그리고 붙이는 게 아니야. 뭐 테이프, 뭐 필름, 뭐 아니면은 뭐 렌즈, 카메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회로 같은 거. 맞죠? 그럼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요,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기업은 원료와 재료를 사와서 완성시키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성품이 제품이라는 이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오는 것도 상품이고 파는 것도 상품이에요, 그냥. 똑같은 이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기 목적상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왔다라고 하면 상품 이렇게 이름을 좀 외우시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전부 다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그냥 줘요. 상품이라고 던져줘요. 이름을 그냥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상품. 아무튼 좀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실 거니까 지금 이름 자체 외우시면 돼요. 자,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가끔씩 시험에 여러분들 용역이라고 출제를 하거든요. 용역? 이 용역이 서비스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용역을 제공하다라는 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죠. 지식. 그죠? 이 지식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인적 요역. 사람의 노하우나 지식 같은 걸 제공하는 서비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용역이라고 출제되면 아 서비스구나라고 생각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재무